쓸모아. 의사가 100% 맞다고 해도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전염병이 터진 시국에 굳이 시위를 해야겠나. 레디코리아 게시판에 한국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라고 올린 글에 달린 한 외국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경쟁률이 오르는 게 싫어서 합리화하는 것 같다. 의료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은 급료와 적은 경쟁을 원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건 비양심적인 것 같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택시기사 파업과 다르게 의사들의 파업은 최후이자 최악의 수단이다. 이 글을 올린 한국 의대생은 의사협회 주장을 영어로 번역해서 호응을 얻으려고 했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늘며 신천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3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결코 피하고 싶었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사태가 유증함에도 불구하고 26일 의료계는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꺼내들면서 양측은 강대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을 하자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파업 전의 의협과 국무총리 간담회 이후에 잠정 합의문이 작성이 되어서 거의 성사 직전에 있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잠정 합의의 내용은 여러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고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협의기간에는 이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일단 정책을 유보해 파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의료계는 잠정 합의안을 뒤엎었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정책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진료 거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같이 합의를 저버린 의료계에 정부는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최대직 의협회장은 만약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27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같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90%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정부의 4가지 정책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급여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허가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핵심 이유에는 정부의 의료인원 확충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 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정반대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도 높다며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자 일선 의사들로 구성된 인도주의 실선의사협의회가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17년 기준 2.34명, OECD 국가평균은 3.42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평균의 58% 수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한국의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3배이기 때문에 2038년이면 한국의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 협의회도 한국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의사단체 집행부는 과거 의사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점점 감소해 최근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4.2%이던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OECD 국가 평균은 2005년에서 2009년 0.4%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6%로 올랐습니다. 인의협은 또 2000년 이래 호주가 2.7배, 아일랜드가 2.2배, 네덜란드 1.9배 등 OECD 국가들의 의대 졸업자 수를 늘린 반면 한국은 2006년 의대 정원 10%를 감축한 뒤 이를 동경하고 있다며 한국과 OECD 국가 간 의대 졸업자 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인의협은 단순화하면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은 10만 명당 350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연간 13.1명씩 의사를 배출하지만 한국은 10만 명당 230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매년 7.6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관계자는 시민단체 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말하며 시민단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진보진영 부모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20페이지에 있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된 것이었는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 장학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질병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여부를 조사하고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수가 턱없이 부족했고 지방의 의료자원이 부족해 공공의대를 세워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역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해서는 의료지 저하를 초월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의협의 반대에 한 지방의 종합병원장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남 아산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은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들에게 지방 소도시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할 지역의사를 더 뽑겠다는 게 중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나설 이유인가 라고 버럭했습니다. 박 원장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다고 쓰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인구 25만 아산시의 유일한 야간진료 병원이라 밤새도록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아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의사를 한 해에 300명, 즉 현재 의대 정원에 겨우 10%만 매년 더 뽑겠다는 게 그것도 딱 10년간만 한시적으로 더 뽑겠다는 게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 채 파업에 나서야 할 절실한 이유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정작 의대생과 젊은 전공의 대다수가 서울 사람들이고 시골에 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지역 의사들이 10년을 채우면 서울로 기어올라가 당신들 밥 좀 빼앗아 먹을까봐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계 파업은 설득력을 잃으며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휴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대를 떠난 진료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고 국가 책임하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태희재단 등 123개 시민단체는 의료계 진료거부 중단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협은 지역의사가 부족한 건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고 말하는데 한 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평균 2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있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처우 개선을 해야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건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이틀째에 이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의 경우 동네 병원들의 휴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분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일종의 불매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 용인수지 지역 맘카페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27일 현재 진료를 하지 않는 10여 곳에 병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파업 병원 리스트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닌 남의 목숨을 걸고 하는 파업이다. 나중에 파업하는 병원은 안 가겠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